그러면 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무역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별빛 나라는 곡물의 주요 수출국이다. 정부는 수출 때문에 국내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을 염려해서 곡물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국내에서. 수출국인데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는 일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고 좀 최근에 비근한 예로는 마스크 수출 못하도록 직접 막은 대신에 사실은 또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적정한 양을 수출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제적 입장으로서는 직접적인 규제가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직접 규제보다는 세금을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는 직접 규제를 사용했죠. 근데 다른 특별한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세 또는 수출관세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곡물 수출에 세금을 부과하면 국내 곡물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곡물 수출 세금은 국내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의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다음에 총잉여는 어떻게 될까? 그럼 결국은 한 가지 시나리오고 그걸 그림으로 보여달라는 거네요. 됐죠? 그러면 직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국내 곡물 가격은. 네, 대답 먼저 하신 분. 네. 수출품에 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우리 이거 보려고 하는데 조세를 부과를 하면 우리 예전에 이제 봤던 것처럼 그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을 나눠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상황은 조금 다른 게 수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품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외국의 국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국내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국제 가격은 워낙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완전 경쟁 시장에 있고 외국은 무수하게 많은 국가들이 있고 무수하게 많은 소비자들이 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나라의 정부 정책만으로는 세계 경제 자체가 움직이는 않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또 그 교역의 효과, 그 무역의 효과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두 국가를 가정을 했을 때 두 국가 중에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파워, 시장 지배력이 높다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른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은 나라인 경우에는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설정자가 아니라 가격을 따라야만 하는 프라이스 테이커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국의 조세, 수출세, 그죠? 조세, 수출세는 국제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제 가격은 그대로다. 그 부분을 어, 중점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부 정책의 목적이 뭡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을 염려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수출하죠? 우리나라가 왜 수출합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이유는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아서이죠. 그죠?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낮으니까 이거 나가서 팔면 무역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겠네. 이걸로
무역에 인센티브,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유인이 있는 거죠. 수출을 할 유인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거예요. 근데 국제 가격은 변하지 않아. 국내의 가격은 세금을 매기니까 변하겠죠. 수출 상품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니까 변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올라가지만 사실은 수출품의 T를 받는 거기 때문에 T를 이렇게 받는 거죠. T 크기만큼의 국내 가격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죠? 국제 가격을 그 수출품을 외국에 나가서 팔면 PW만큼의 가격을 받는데 그 수출량에 따라서 T만큼의 조세를 부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가격은 국제 수출품의 조세를 부과하면 네, 국내 가격은 떨어진다.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정부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새로운 가격이죠. P 프라임이라고 하죠. 국내에서 조세로 형성된 새로운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공급자가 맞닥뜨려지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최종적으로 자신이 받아드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내 소비죠. 국내 소비. 국내 소비가 안정이 되면 새로운 가격, 그죠? 새로운 가격. 원래의 수출이 되고 무역이 성사되고 나면 이 삼각형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있었는데 가격이 국내 가격이 안정됨으로 인해서 변화분,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 A라고 할게요. 델타 CS, Change of Consumer Surplus는 A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여기 국제 가격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요 가격 밑으로 요 서플라이 컵 위쪽으로 해서 전체 크기의 삼각형이었다면 지금 변화한 거는 새로운 가격 밑으로 서플라이 컵 밑으로니까 변화분을 살펴보자면 여기 각각 한번 나눠볼게요. B, C, D가 있는데 Change of Produce Surplus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인데 이게 줄어든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감소했다. A 플러스 C, A, B, C, D만큼 감소했다. 이 표현을 제가 지난 수업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생산자 잉여, 소비자 잉여 좀 편안하게 되셨다고 보고 변화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change를 델타라고 써서 수학적으로 델타 PS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PS의 감소분은 A, B, C, D 영역이다. 되셨죠? 그 다음 부분, 우리 조세 수입, 정부의 조세 수입, 뭐 change of 텍스 레비뉴 또는 테리프 레비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량이 어떻게 됐느냐를 보면 되죠. 지금 이 P 프라임 새로운 가격에서의 공급 총 생산량은 Q2가 될 거고 국내 소비량은 Q1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세 뭐 스페시픽 텍스라고 하는데 생산물 당 조세가 T라고 한다면 T 곱하기 Q2-Q1 조 C 삼각형이 되겠네요. 조세 수입은 없다가 지금 이제 수출세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C만큼의 편익을 정부 수입으로 가져오게 됐다. 됐죠? 그러면 총익녀를 살펴볼 시간이죠. 총익녀.
총익녀를 살펴보면 이거 다 더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컨슈머 서플러스의 변화분, PS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변화분,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증가량. 그거 다 더해보면 AC 없어지고 남는 부분 change of social welfare W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다. 다시 말해서 총 손실이 일어났다. 다시 말해서 데드웰 로스가 있다. 데드웰 로스라고 하면 양해분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이제 변화로 얘기했으니까 사회 잉여, 사회 후생의 변화 줄어들었다. 그쵸?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항상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DWL, 데드웰 로스, 사종 손실 또는 총익녀의 감소, 총손실이 순손실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을 한다. 경제적 순손실 또는 사종 손실이라고 얘기하는 DW 데드웰 로스가 발생을 한다. 되셨죠? 자, 이 그림하고 되게 비슷한 거 우리 했습니다. 그죠? 네. 요게 방향은 반대지만 요 수출국의 수출 관세 또는 수출세, 수출 물량에 대한 조세 요거하고 수입국의 관세, 그죠? 수입 물량에 붙이는 관세 요거하고 방향이 다르죠. 원래 수입국은 국제 가격이 국내 균형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우리가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할 때 거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그 관세를 부과했을 때 이제 아래쪽에 요거하고는 반대쪽엔 요 밑에 쪽에 사각형들이 형성돼 가지고 ABCD로 설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니면은 그 수업 그 비디오에 잘 찍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똑같죠. 방향만 반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요 공급 모형할 때도 수요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면 공급 곡선은 거의 반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니까. 물론 그 출발점이나 그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나 아니면 어떻게 수요 곡선이 나왔고 공급 곡선이 나왔느냐에 대한 이론들은 아주 다르지만 그 원리라던가 그 행동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자, 수입국의 수출세와 수입국의 관세와 수출국에서 수출세를 부과할 때, 수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 사정 손실이 항상 발생한다. 라는 결론을 아시면 될 거고, 그것까지는 뭐 아주 쉽지만 이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네, 수요와 공급을 이용한 사정 손실의 계산, 후생 경제학적인 분석 이런 데 대해서 좀 편안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고 다음 문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있으시면 한번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미국은 세탁기 수입국이고 수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한다라는 거죠. 세탁기에 한정해서는 소비자들은 매년 100만 대의 세탁기를 구매하는데 이 중 40만 대만 국내에서 생산한다. 네. 한국의 기술 혁신으로 세탁기 한 대당 국제 가격이 $100 하락했을 때 이 변화가 미국 소비자의 후생과 생산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세탁기 가격 하락 이후 미국 소비자들이 120만 대의 세탁기를 구매했을 때 100만 대가 수입품이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총 잉여를 구하라. 네,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기술혁신이 아닌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라면 분석 결과는 달라지는가? 지금 우리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소국 경제다. 경제 규모가 작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GDP 대비로 따지자면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국제 시장에 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품 생산하고 수출하게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죠. 그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근데 미국의 분석에 있어서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미국이 대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하거나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피면 국제 가격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런 고민들도 해보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한국이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고 한국의 정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국 모형, 대국 모형 뭐 이런 것도 나중에 국제경제학을 공부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수출하는 경우에 우리가 세계 각국에 수출하다 보니까 수출국은 소국이고 네, 수입국 그러니까 외국은 상당히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세계 전체 세계 다른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세계는 크기 때문에 국제 가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맞춰서 그냥 미국과 한국의 무역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미국에 대한 분석이죠. 미국에 대한 분석입니다. 소비자들은 매년 100만 대의 세탁기를 구매하는데 이 중 40만 대만 국내에서 생산한다. 왜 그렇죠? 네, 외국에 있는 세탁기 가격이 싸기 때문이죠. 그러면 네, 월드 프라이스가 여기쯤에 있었다고 합시다. 되셨죠? 수입국이기 때문에 월드 프라이스가 피스타 국내 가격에 비해서 낮죠. 이런 경우에 수입하죠.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지금 균형 상태에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비량 100만 대 이게 100만 대라는 거죠. 많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거 요거 40만 대라는 겁니다. 되셨죠? 100만 대의 세탁기를 구매하는데 40만 대만 국내에서 생산한다. 그러면 수입이 얼마다? 60만 대죠. 수입 60만.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변화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국에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LG 세탁기가 $100 싸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PW 국제 가격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PW 프라임이라고 하죠. 가격이 떨어졌다 이거죠. 요 크기가 얼마다? $100. 요 크기 100. 그죠? 그 다음에 소비자 후생과 생산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격이 떨어졌으면 국제 가격이 더 낮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 후생 증가할 거예요. 생산자 후생 감소하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떨어진 거 좋잖아요. 싸게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크기에 대해서만 일단 물어봤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소비자 후생, 생산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소비자 후생 증가하고 생산자 후생 감소한다. 다음, 세탁기 가격 이후 미국 소비자들은 120만 대의 세탁기를 구매했다. 요게 120만 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중 100만 대가 수입품이다. 100만 대가 수입품이다라는 얘기는 20만 대를 자국에서 생산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100만 대가 수입품이다. 그럼 120 빼기 22, 100이라는 거죠. 자, 이때 CS 구하고 PS 구하고 총익력 웰페어를 구하라. 웰페어를 구하라. 문제를 바꿔야겠네요. 가격 하락 이후 미국 소비자들 120만 대를 구매했다. 왜 바꿔야 되냐? 우리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없습니다. 그 공급 함수가 직접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잉여의 변화분을 구하라로 바꾸겠습니다. 총잉여의 변화분을 구하라. 변화분은 알 수 있죠. 변화분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네요. 이게 봅시다. 다 구할 수 있네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B, C, D로 써가지고 이렇게 다 나눌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생산자 잉여는 PW일 때 요거에서 요 삼각형에서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 밑에 부분으로 바뀌었으니까 생산자의 잉여 크기, 생산자 잉여의 변화분은 마이너스 A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 가격이 PW 프라임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죠? 사다리꼴. 조사다리꼴 크기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의 변화분은 A, B, C, D네요. A, B, C, D. 이 크기 사다리꼴이죠. A, B, C, D 다 더한 거니까 이 사다리꼴 구할 수 있습니다. 사회 후생의 증가분 B, C, D죠. 이것도 두 개 더하면 B 플러스 C 플러스 D.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B 플러스 C 플러스 D 영역입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 아시는 분? 빨리 얘기해 주세요. 높이가 h이고 윗변이 a, 밑변이 b인 사다리꼴의 넓이. 뭐 여기서는 더 쉽죠. 여기 이거 h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니까 사실 이 부분이 그냥 h고 이게 직각인 그런 사다리꼴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모양이어도 더 쉽지만 사실은 모든 사다리꼴에 적용되는 내용인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넓이 빨리 구해야 되는데 우리. 이래서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건 아니겠죠? 적어도 중학교 정도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보너스 점수를 드리는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30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자꾸 비어서. 사다리꼴의 넓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건 아시죠? A 플러스 B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 네. 네, 박세현 님이 좀 빨랐네요. 네, 정답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이면 되죠. B, A. 돌려가지고, 요거를 180도 돌려서 반대 방향에다가 딱 붙이면 직사각형이 되죠. 밑변이 A, B이고, 옆변 높이가 H인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 곱하기 H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죠. 그거는 안 물어보려 그랬는데. 저기, 주상동 학생, 거기, 괄호를 제대로 안 하면 답이 엉뚱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쓰신 결로 계산하면 60 곱하기 100 나누기 2 한 다음에 100을 더해주기 때문에 답이 영 이상하게 나와요. 그쵸? 그래서 그게 무슨 값이죠? 무슨 값을 얘기했는지 100 플러스 60. 예. 그 갈로 닫고, 그죠? 그게 CS, change of CS죠. change of CS 구해보면 2분의 1에다가 100, 원래의, 지금 이제 새로 바뀐
수입량 100에다가 전에 수입량 요거 60, 그쵸? 그 다음에 100 곱해준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100 플러스 60에다가 괄호를 씌워 주셨어요. 정답이었습니다. 이거 구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PS 마이너스 2분의 1에 20 플러스 40 곱하기 100. 그쵸? 됐나요? 월표 변화분? 네, BCD, BCD. 삼각형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 요거 뭐 두 개 다 구하셔도 됩니다. 100에다가 60에다가 높이 곱해준 거. 네,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데. 네, 지금 네, 그렇게 구하시면 되죠. 아, 그게 ABCD의 크기는 그게 아니죠. 120에다가 요게 요렇게 내려가야 되고 요 CS 구한 거를 잘못 구했네요. CS는 2분의 1에다가 요게 원래 ABCD 전체 사다리꼴을 그려야 되니까 120이 밑변, 위에가 100, 그죠? 그 다음에 에다가 100 곱한 거가 되겠네요. 다시 쓰자면 2분의 1에 100 더하기 60에 100 곱한 거. 됐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요거 두 개, 요거래. 요거랑 요 델타 CS, 네, 요거 지워버리겠습니다. 헷갈리니까. 요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음인 요 크기를 더하면 요게 220에 60이니까 220에서 60 빼면 120, 160 맞죠? 그러면 요 크기가 제대로 나옵니다. 요게 델타 W. 오늘 보너스 포인트는 박세현 학생이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퍼센티지는 뭐 제가 조정을 나중에 하겠지만 네. 지난주에 반혜인 학생 2점, 주상돈 학생 1점, 이번에는 박세현 학생 2점으로 계산해서 그 점수 이제 뭐 나머지 찾기 지나가는 동안 다 더한 거를 보너스 점수의 퍼센티지로 나중에 성적 낼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탁기 가격 하락이 기술 혁신이 아닌 한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라면 분석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냥 단순히 딱 보고 뭐 이렇겠지라고 답하기가 뭐 배운 적도 아니면 생각해 본 적도 사실은 없어가지고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소비자들은 행복해집니다. 소비자 능력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사람들의 목표 아니면은 그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산자 보호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할 때 지금 이런 이제 수입품에 대한 보호무역을 하잖아요. 보통 수출하는 건 장려하고 수입은 잘 못하게 이렇게 막는데 그 막는 이유가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논리의 흐름은 아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되고. 근데 미국의 경우에서 그냥 가격만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소비자 잉여의 증가분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신들의 총익력, 국가적으로 국가 경제에 이익되는 부분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은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든 보조금을 때려가지고 뭐 한국이 예전에 이제 뭐 경제 개발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런 잔재들이 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게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전이었죠. 몇 년 전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장에서 쓰는 생산용 전기의 전기세가 일반 사용자보다 싸죠.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사용을 하지 않고 그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급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일정 수준의 보조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차를 뭐 장려하기 위해서 CC당 그 뭐 그게 이제 탄소 배출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점도 있긴 하지만 CC당 아니면은 그 엔진의 크기당 조세율이 세금률이 그러니까 가격을 자동차를 파는데 다르게 받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무역 장벽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들로 인해서 수입 수출이 자유롭지 못한 장벽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FTA에서 고민했던 건 자동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대형차 많이 생산하는데 엔진 큰 거 많이 쓰는데 네, 불공평하다. 어쨌거나 근데 기술 혁신이 아닌 정부 보조금 때문에 어떤 이유였던 간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가격이 100달러 떨어졌다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있겠죠. 우리가 뭐 그 정부 정책을 다룰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 않았었는데 사회후생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조세랑은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정부가 다른 쪽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반 상품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정 손실이 발생한다. 그럼 한국의 사정 손실은 발생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면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문제죠. 만약에 미국의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세탁기 수출을 해야겠다. 우리도 세탁기를 전략적으로 수출해야겠다. 장기적으로는 세탁기 시장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믿음하에서 정부 정책을 편다면, 예, 뭐 다른 어떤 논리를 제기하겠지만 여기서는 기술 혁신이 일어났던 정부 보조금 때문이었던 미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근데 한국 경제에 사정 손실이 발생할 거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생산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다. 왜냐? 프로듀스 서플러스가 감소하니까. 이쯤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 국제 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수요 공급을 응용한 거.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과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 오지만 수요 공급 곡선을 제대로 이해하면 경제학 뭐 7, 80% 제대로 이해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복습하시고, 그러니까 소비자盈리와 생산자盈리를 통해서 시장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사회 후생을 측정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그림처럼 그림을 그리고 각각을 계산해 내는 부분까지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잠깐 받고